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맑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물론 날씨도 쌀쌀해졌지만 그래도 맑아서 정말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의 흐름을 보더라도 조금은 예상과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오전장에는 한 1.5% 이렇게 갭하락으로 출발했었지만 그 갭을 다 메꾸면서 오히려 상승으로 0.3%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0.5%의 상승이 나왔고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어쨌든 마무리는 참 다행이었네요. 자, 그럼 코스피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예상을 했었던 대로 카카오 그룹주의 하락이 돋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은 보합권 내에서 선방을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대형주 내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이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재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폐배터리 기업 에코프로가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도했던 업종을 꼽아본다면 그래도 2차전지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2,6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외국인이고요, 초록색이 기관이거든요. 기관은 오늘 하루 종일 매도세를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외국인은 오전에만 잠깐 매도세가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끊임없이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기관은 여전히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이 오후장이 되면서 매수세를 키워갔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만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던 SK하이닉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하고 기관 쪽에서 오늘은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다시 한번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시끄러운 이슈가 있었던 카카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평소보다 굉장히 강한 순매도가 나왔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쪽 업종들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솔루션, 엔캠,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S&P 500이 2.4%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3%가 넘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1.3%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흐름을 보면서 목요일날은 시장 흐름이 좋았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5%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금요일날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우려감을 나타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생각보다 조금은 부진하네요. 마이너스 1.4%, 대만도 1.6%, 그리고 상해지수는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가 조금 안 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종가는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날 미국 증시라든지 조금 전 보여드렸던 아시아 증시, 그 시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일로 국내 증시가 힘을 내고 있는지 조금은 의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어찌됐던 간에 국내 시장의 낙폭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훨씬 컸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평소보다 덜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중요한 지표라든지 중요한 이벤트, 그런 것들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당일보다는 다음 날부터 하루 정도 해석의 작업을 거친 뒤에 비로소 본격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CPI 발표 당일날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금요일 날에는 마이너스 3%를 기록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상반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금요일의 움직임을 조금은 의미를 두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그것도 부재한 시점이었고, 또 좋지 못한 경제 지표까지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특히 나스닥은 10,000포인트에서 정말 강하게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본다면 거대 메이저 세력들에 의한 패시브 자금들, 그런 것들이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이게 맞다면 아마도 10,000포인트 직전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시장은 물론 100% 확신을 가지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토대로 한번 예측을 해보되 정말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같이 관찰해 보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장이 일정 부분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정말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의 평균을 보더라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높은 확률로 한 80% 정도, 그 정도 확률로 4분기에는 상승이 나왔었다, 이런 확률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부연적으로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크게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카카오톡 이슈. 정말 주말 사이에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메신저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 카카오 택시,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등 카카오와 관련된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다들 이슈는 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의 시초가도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 와중에 또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정말로 신뢰감을 저버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냉정한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말 사이에 재료가 조금은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재료로 주가에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그 부분은 일시적일 수 있어도 지금 카카오를 바라보는 관점, 그런 거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카카오 장애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죠. 그 부분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그 외적인 요소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성장주의 디스카운트 요인, 또 거품 논란, 그리고 카카오는 지주사 디스카운팅까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은 조금은 일시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K CNC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 지주사, SK CNC 매출 비중이 약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뿐만 아니라 SK 지주사까지 오늘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재료가 있다면 반대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목통 사태를 통해서 IT 시스템이나 서비스 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업체들, 이쪽 기업들이 오전장부터 무더기 상한가를 보여주었고 강세를 이어갔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카카오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재산상의 손해, 이 부분에 SK CNC를 통해서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이 재료만 봤을 때는 단발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무더기 상한가를 갔었던 IT 솔루션 업체들, 그런 기업들의 상승도 단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카카오는 이런 내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그룹주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굉장히 또 약세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기업들이 오늘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자,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11월 달에 빈살마 왕세자가 국내를 방한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과의 협업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방한이 무산이 되었고, 일본이나 태국, 이 두 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는 기대감이 조금 꺼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다시 언제쯤 방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어요. 동국 RNS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당대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여기서 했던 말이 대만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었고 그런 점들이 미중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고 항상 미중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히토류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이 늘 강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당대회가 개최가 되었고 이런 공격적인 발언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도 한 차례 강세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제가 세 가지 이슈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 이슈하고 또 네옴시티 그리고 미중 갈등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외적으로 반도체 기업,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도 확실히 10월 돼서는 조금은 개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신 것처럼 그 정도 시장이 낙폭이 나왔고 또 지금 주변 국가들, 일본이라든지 대만, 중국 이런 국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면 국내 시장도 마이너스 1%, 그 정도 하락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TSMC도 밀리지 않아야 되고 대만 기업도 밀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고 있잖아요. 전쟁이 날 경우에는 TSMC가 제1번으로 타겟이 될 것이다. 그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어쩌면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게도 조금은 반사 수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어찌됐던 간에 어쨌든 국내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선방을 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참 오늘은 다행이었던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날씨가 정말 쌀쌀해진다고 하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